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55번째 시간으로 자전거 2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2. 땀을 비오듯 쏟으며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6학년생들은 다들 건지했다. 문제는 4학년생들이었고 이 학생도 무척이나 힘들어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차량 고개를 무사히 넘을 수 있었다. 오후 5시 숙소인 공주 유소스텔에 도착했다. 아이들을 숙소에 배정하고 학부형들은 식사를 하고 땀에 젖은 다란듯의 옷을 빨아 늘었다. 막판 40km 정도는 본인이 직접 자전거를 타기도 했는데 고작 2시간여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선도차로 대여를 지휘했고 집사람은 포각과 경광등으로 대여를 흐트리지 않도록 강하게 밀어붙였다. 선도 차량 뒤에 2m가량 떨어져 대열이 있었다. 아빠들도 몇 분이 완주에 도전하는 분이 있기도 하였다. 대원들 중 한 명이 할머니상을 당했다고 했다. 일단의 정리가 끝난 연후에 집사람과 함께 남원의 문상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돌아오고 나니 새벽 2시가량이었다. 잠깐 눈을 붙이고는 새벽녘에 정비를 해서 출발을 했다. 사전에 2박 3일간 답사를 다 했던 길이었지만 제법 시간이 지난 후라서 그런지 익숙하지가 않았다. 2일차도 1일차와 크게 다를 것은 없었다. 오토바이 학부형은 이규 회장이었다. 졸업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전국 행사를 위해 동참해 주셨다. 큰 힘이 되었다. 2일차의 숙소는 장성이었다. 처갓집 내 식구들이 위문을 왔었다. 큰 힘이 되었다. 3일차에는 완도까지 가는 것이었다. 문제는 기가 따갑게 들어왔던 목포의 눈물고기였다. 그러나 워낙 많은 훈련량을 소화했었고 험난한 한계령도 넘었고 동해안의 삼척고개, 울산고개 등을 넘어본 경험이 있었던 터라 그다지 어렵지 않게 목포의 눈물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읽기 때 무척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었으나 사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본인은 장성에서 빠져버리고 장인어른이 선도 차량을 운전하며 제주도까지 동행을 하게 되었다. 1년에 가까운 연세였지만 손전을 위해서 기꺼이 동참해 주셨다. 완도에서 하루를 묵고서는 제주행 배로 이동을 하였다. 배의 이동시간은 4시간여가 걸렸다. 제주에 도착해서는 숙소로 잡혀있던 장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였다. 행사에 필수적인 것은 선도차와 오토바이에 덧붙여 소형 트럭이 있어야 했다. 자전거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펑크가 난다거나 할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했다. 도우미가 자전거점에서 수리공으로 근무 중인 베테랑 수리공이었기 때문에 불의의 고장 등에 대해서도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3년 전에는 선크림이나 기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러가지 실수가 많았었는데 3년 동안 전국 일주 행사를 했던 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제주 해안도로는 180km 상당한 거리였다. 일주하는데 한나절과 반나절 정도가 필요했다. 끝나고서는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완주의 기쁨을 만끽했다. 최종적으로 한라산을 등반해서 백록담을 보았다. 그런 다음 자전거는 배편으로 보내고 대원들은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다.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한양 행사가 공항 로비에 서 있었다. 풍선으로 장식을 만들고 완주기념 프랭카드를 내걸었다. 완주증명서인 완주증을 수여했고 목걸이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모두들 자랑스러워했고 기쁨 가득한 날들이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해낸 기쁨과 해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 전국 일주 행사로 모든 행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집마다 훈련은 계속 이어졌고 야외 수경 행사가 서울 대공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설악산, 대청봉, 오대산, 노인봉 등을 오르는 산행도 제법 있었다. 버스로 이동해서 백담사 입구까지 갔고 그곳에서부터 백담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산행을 시작했었다. 다른들보다 학부형들이 걱정이었다. 일단 첫날은 봉정항까지의 산행이었다. 4시간 정도를 오르는 곳이었는데 만만치 않았다. 한 학부형은 귀한 소주를 가지고 왔다. 양이 많지는 않아 아쉬움이 남았지만 달고 맛있는 곡주였다. 매일 먹는 것이었지만 고요한 산사에서 또 다른 맛을 음미할 수 있었다. 도착해서 먹었던 미역국의 밥은 별미 중에 별미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본격적인 대청봉으로의 산행이 시작되었다. 중봉에서 잠시 쉬었다 산장에 있었는데 커피 한 잔에 3,000원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예전 일기단원의 아버지가 산장 건립공사에 관여했던 인연이어서 커피를 공짜로 대접받았다.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여운을 남겼다. 일기가 고르지 않았다. 정상을 내려올 때부터 잔뜩 흐려있던 날씨는 급기 앞비를 뿌리겨대기 시작하였다. 3년 전 생각이 났다. 그때는 작은 애가 3학년이었었는데 비를 흠평 맞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비와 바람에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하도 애처로 보였던지 지나던 외국인 등산객이 우열을 떠서 던져준 일이 있었다. 이번에 들어 대청봉 등반은 3번째였다. 한 번은 오색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안계령으로 내려가는 코스였는데 부모님과 함께 셋이서 그 험난한 9시간의 여정을 걸었었다. 오르는데 4시간 내려가는데 5시간이었다. 환갑의 일은 모친이었지만 우기와 의지로 그 험한 대청봉을 완주해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실록은 달 나위 없이 푸르름을 더했고 태고적 신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다. 내려오는 길은 천불동 계곡길이었다. 뒤처진 엄마들이 따라 내려오다 보니 대열에서 엄청 멀어져 있었다. 오랜만에 산행이었다. 엄마들은 왕방울 물집이 발에 잡혀 쩔뚝거리며 대청봉을 힘들게 내려왔다. 하반기인 2학기 때에도 1박 2일 내지 2박 3일 가는 행사들이 자주 있었다. 가평을 가는 행사도 있었고 스키를 타러 스키장을 가기도 했고 여름철에는 수상 스키를 배우기도 하였다. 일반 자전거는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제일 최소한으로 되어 있던 자전거가 브레켓이라는 것이었는데 가격이 60만원 정도였다. 쇼바가 있었고 산악으로도 무리가 없었으며 오르막 등에서도 유리했다. 더 비싼 것이 있기도 했고 700만원을 호가하는 것까지도 있었다. 고장도 자주 났고 브레이크 패딩 등의 교체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했다. 자전거용 옷도 단체로 제작을 해야 했고 부속 부품도 많았다. 헬멧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고 장갑 등도 준비를 해야 했다. 멋쟁이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기도 했다.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학부형 간에도 간혹 해석자리가 벌어지기도 했다. 중간에 부상을 당하거나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작은 아이들의 경우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벽과 부딪히는 바람에 얼굴을 많이 상해오기도 했다. 얼마 후 선생님께서는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갔었는데 강남의 어느 한 학생은 자전거 타기에만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다니게 해주었다고도 했다. 아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언론, 방송 등에서는 인터뷰 요청도 끊이지를 않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3년 정도는 도우미로 전국 일주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 시절에는 백두산 일주 투어에 참여해서 서울에서 양양항까지 자전거로 가고 다시 배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그곳부터 백두산까지 자전거 투어를 하는 행사에 도우미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제는 거의 자전거를 타려는 생각도 하지 않을 만큼 멀리하고 있다. 그렇게 달린 거리가 전국 일주한 거리만 2600km라고 했다. 초등학교 시절 전국 일주 거리만 그렇다는 것이다. 아직도 아들을 방해한 자전거를 탈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걸려있고 전국 일주 완주 플랜카드가 보존되어 있다. 언젠가 다시 자전거를 타며 어린 시절의 그 어려웠던 순간을 회상하며 미소 짓는 날도 있으리라.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